거미한테 물려서 스파이더맨이 된다든가 하는 영화 같은 일은 정말 현실에 없을까요? 사람보다 훨씬 더 간단한 생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유전자를 해석하고 실험하기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스파이더맨은 어렵지만 스파이더균 같은 거 가능하네요. 스파이더균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냉동인간은 실제로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실제로 어느 정도는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 아닌가요? 정석적인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냉동인간을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지금 어떤 기술을 안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다시 녹이는 기술? 다시 녹이는 기술이 없어요, 이 회사들은. 그럼 어떡하죠? 근데 일단 냉동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K클래스 진행을 맡은 한수범 기자입니다. 오늘 K클래스 조금 특별한 편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방송이 나가는 바로 오늘이죠. 4월 21일이 바로 과학의 달 기념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의 달 기념일에 맞춰 조금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공학 박사이자 SF 소설가 그리고 호기심으로 무장해 세상의 온갖 일을 파헤치면서 다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곽재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저희가 오늘 딱 맞는 게스트로 저희가 모신 게 작년에 곽재식의 유령 장르 화학자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책이 오늘 어떤 해주실 내용과 좀 관련이 있나요?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유령과 귀신은 사실은 이런 과학적인 현상을 이렇게 잘못 본 것일 것이다. 귀신이라고 너무 속단하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사실은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정체는 이러저러한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모아놓은 유령과 과학을 결합한 책 중에서는 어떤 최고의 걸작이 아닌가 싶은 그런 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과학이라는 분야의 독자분들이 조금 더 친밀해지실 수 있도록 과학자에게 물어봐라는 코너를 교보문고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평소에 독자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과학과 관련된 질문들을 받아봤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작가님이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거미한테 물려서 스파이더맨이 된다든가 하는 영화 같은 일은 정말 현실에 없을까요? 어디 누가 몰래 실험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유전자를 다 해석했다고 하니 초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적어도 지금 현대 과학기술의 범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이 거미줄을 엄청 많이 쏘지 않습니까? 네. 과학의 기본 법칙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본적인 과학의 법칙이거든요. 뭔가가 밖으로 나가면 그 질량만큼, 그 무게만큼 소모가 돼서 없어져 줘야 된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무한대로 거미줄을 뽑아낼 수 없다. 엄청나게 그렇게 거미줄을 뽑아내려면 그만큼 몸에서 그 무게만한 게 나가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거미줄 허공이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스파이더맨 뭐 밥을 엄청 많이 먹는다든가.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 몸무게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질문해 주신 분이 걱정한 거는 사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걱정입니다. 누군가 어디서 이런 걸 몰래 실험하고 있으면 어쩌냐. 그러니까요. 유전자를 해석했다니 초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게 가능하지는 않을까. 사람보다 훨씬 더 간단한 생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유전자를 해석하고 실험하기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미 실용화돼서 뭘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제일 과학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세균이 대장균인데 대장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고 한 번 만들면 뭐 100만 개씩 1억 개씩 막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대장균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대장균이 그냥 살면서 대장균이 그 특유의 퀴퀴한 냄새 같은 걸 풍깁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쓸데없는 짓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유용한 약품 성분을 대신 내뿜도록 그렇게 대장균을 조작을 하는 거죠. 사람이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뿜게 조작은 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대장균 같은 세균이 사람에게 유용한 약품을 뿜도록 조작하는 거는 이미 70년대에 상용화돼가지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어렵지만 스파이더균 같은 거 스파이더균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미 실용화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딱 이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실험은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걱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누가 세균을 개조해가지고 혹은 바이러스를 개조해가지고 이게 한번 풀려나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할 것 같은 그런 전염병 바이러스를 내가 개발한다. 그거 뭐 자기 집 안에서 자기 방 안에서 조그마한 연구소 실험실 안에서 혼자서 끼적끼적 하고 있으면
그건 누가 알겠어요? 어떤 나쁜 사람이 독한 마음 먹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를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모든 연구를 할 때 한 스텝 한 스텝마다 1분마다 한 번씩 이상한 짓 안 하고 있는지 검사 받으면서 해라라고 하면 또 이 과학 발전이 너무 느려지잖아요. 그러면 병을 치료한다든가 생명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이거 너무 규제할 수도 없고 바이러스 하나가 정말 전 세계, 네.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최근에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저희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몰래 실험해서 어떤 나쁜 음모를 이런 유전자공학, 생명공학 기술을 악용해서 한다라는 거 고민할 만한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무작정 다 규제하고 못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면에서 더욱더 고민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의 양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진 질문으로 비슷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 좀 추가로 드려볼게요. 냉동인간은 실제로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실제로 어느 정도는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정석적인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냉동인간을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지금 어떤 기술을 안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다시 녹이는 기술? 다시 녹이는 기술이 없어요. 이 회사들은. 그럼 어떡하죠? 예. 근데 일단 냉동시키는 거예요. 냉동을 시켜가지고 이래도 30년, 40년, 50년 보관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미래에 해동하는 기술이 개발될 거다. 라고 하면서 지금 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음이 얼면 부피가 물보다는 얼음이 더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얼음이 결정을 이루면서 눈송이처럼 이렇게 가시 모양으로 자라나는 현상 네. 때문에 얼리면서 세포가 파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수리를 해줘야지 원래 모습대로 잘 되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기술이 지금 약간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렇군요. 얼린 그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막연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을 통째로 얼리는 거는 그렇게 되게 힘들지만 세포 한두 개를 얼리는 거는 굉장히 예전부터 현실적으로 많이 실용화돼 가지고 널리 쓰이고 있거든요. 생식 세포를 얼려가지고 수정란은 얼려가지고 시험관 아기 시술, 난임 시술을 할 때 세포 하나를 얼려서 보존하는 기술은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기술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우리나라가 포진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난임 시술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맞습니다. 요즘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아기들은 거의 10명 중에 1명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점점 과거로 되돌아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세포 하나에서 시절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그것도 우리였다면 요즘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들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어떻게 보면 냉동인간 비슷한 상태였던 적이 한 번 정도는 있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기술이 가까운 데서 이런 난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K크리스터 이번 시간에는요 초인적인 현상들을 과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과학의 입장에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